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 선생입니다. 오늘도 동환님 모시고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환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좀 싸늘합니다. 아, 비트코인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불안감이 좀 있긴 한데 오늘 동환님하고 한 주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동환님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은 전주 대비해서 한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마 가격이 걸려 있었던 가격대는 67K, 67,000달러 선이었는데 서서히 빠져서 64,000대로 접어드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김치 프리미엄도 한 3%대를 유지를 하다가 지금은 1.2%? 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4%에서 5% 정도 체감상 빠진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죠, 사실. 그런 좀 한 주였고, 요게 갑자기 무슨 폭락이 있거나 막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서서히 빠졌어요. 정말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운 장이 아니었나 싶고, 디테일하게 보면 오른쪽에 뭔가 하나가 솟아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20일인데 요때 뭐가 있었냐면 영국 영란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앞선 방송에서도 쭉 얘기했다시피 지금 G7 국가들이 일제히 금리 인하에 나설 기미가 보인다라고 했고 G7 중에 두 곳 유럽연합이랑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했죠. 그래서 사실 영국이 금리 인하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금리 동결 결정이 나오면서 사실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66.5K까지 이제 올라갔었던 가격이 다시 한 12시간 만에 64K로 미끄러진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 유동성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는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만 근데 요걸만 보면은 조금 심심하네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요건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위험자산군들은 사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지표 같은 경우는 S&P 500이죠? 네, 맞습니다. S&P 500이고 제가 이 방송 전에 이제 동환님한테 비트코인 차트가 굉장히 지루하다라고 했는데 S&P 500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다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좀 공유하려고 이제 S&P 500의 이제 지표를 갖고 왔는데 멋지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은 주식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비트코인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좋은 장의 흐름을 좀 놓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트코인이 사실 작년 대비해서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또 사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매크로 이슈를 좀 팔로잉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국이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감이 조금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에서는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진 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소매 판매가 좀 저조해지면서 금리 인하가 이제 재부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동환님이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국 소매 판매는 말 그대로 이제 소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물건 사고 팔고 하는 이제 지표인데요. 그게 전월 대비 0.3% 정도 오를 것이라고 봤는데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어요. 0.1%포인트 정도만 오르면서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람들이 물건 안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기 시작하면 사실 물가도 떨어질 것이고 그럴 것이면 또 이제 우리 금리 인하를 그동안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가 너무 높아서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 소식이 나온 이후에 연내 금리 인하를 조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이 지수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또 이날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랄까 그동안에는 좀 다 같은 위험자산 군 중에 비트코인이 사실 1군이었죠. 가장 좀 반응성이 좋고 야구 선수로 치면 이제 3번 타자 내지는 뭐 5번 타자 4번 타자는 AI구나 3번 5번 정도는 됐었는데 홈이 떨어지는 게 완연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현물 비트코인 이제 ETF의 순 유입과 유출을 한번 확인해 보면 5영업일 연속으로 비트코인이 좀 유출되었습니다. 이제 화면 좌측에 보시는 게 저희가 항상 갖고 나오는 표인데 17일부터 이제 20일까지 뭐 계속적으로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13일부터 보시면은 뭐 계속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유출이 되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크립토 콘트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이런 어떤 매도 압력 자체가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매도되는 것 같다.
있다라고 하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크립토퀀트의 보고서가 상당히 좀 질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ETF에서 사실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그거를 싹 묶어가지고 발행사들이 이 비트코인을 시중에 내다 팔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시중이라고 할 때 이게 거래소인 경우가 있고 OTC, 그러니까 장외 거래로 이걸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현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코인베이스 매도 압력, 요거는 이제 거래소에 내다 파는 물량이고, 크립토컨트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자료 내용이 뭐냐면 코인베이스로 내다 판 것뿐만 아니라 아직 OTC로 팔아야 되는 물량이 또한 10억 달러 정도가 추가로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거래소로 들어오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결국에 OTC 장외에서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거래소로 이 물량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럼 또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었죠. 장외 거래에서 큰 형이죠. 마이클 세일러가 1조 1천억 원이 넘는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분께서 장외 거래로 거래를 한 건가요? 장외 거래로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아마 이제 저 정도 물량을 사려면 사는 입장에서도 저걸 그냥 거래소에서 긁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장외 거래를 많이 선호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조 1천억이면 거의 한 8억 달러 정도 되나요? 그 정도를 긁었다는 것은 이제 공시가 된 거니까 이게 아마 4월부터 6월 사이에 산 거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산 거고, 크립토컨트에서 얘기한 거는 최근 2주니까 약간 시간 텀이 안 맞긴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 물밑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현재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크립토컨트에서 굉장히 재밌는 보고서를 하나 좀 발행했습니다. 이게 총 4가지 포인트를 좀 집었던 것 같은데 동환님이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요 보고서는 이번 주에 나왔던 주간 보고서인데요. 이번 주에 나왔던 게 상당히 좀 재밌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모멘텀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지적이고, 60K, 그러니까 이제 6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메인 전망인데요. 이유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쇼텀 홀더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프로핏 로스 마진인데, 이게 뭐냐면 단기 홀더들이 이익을 보고 있냐, 손해를 보고 있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추세상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좀 분석을 하면 여기서 손해를 볼 때마다 사실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라는 건데, 요게 어디냐면 65,800달러예요. 지금 날짜가 6월 21일인데 지금 64,500달러 정도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당 부분 쳐졌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 비슷비슷한 이유인데 ETF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안 사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비트코인 상승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ETF인데 얘네가 안 사고 있으니까 사실 모멘텀이 약화된 거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 아까 이제 자료에서도 봤다시피 순유출이 지금 5영업일 이상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ETF 투자자들만 안 사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비트코인 고래들도 안 사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뭐냐면 보유량을 보게 되는데,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요때 전통적인 고래들의 수요 증가율이 한 10% 정도였대요. 근데 현재 보유량 증가율은 한 4.8% 정도로. 그래서 얘네들도 안 사고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USDT 시가총액을 60일 성장률로 보게 되면 지난 4월 말 대비해서 현재의 어떤 성장률이 4분의 1 토막이다. 126억 달러였던 성장률이 37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요게 네 번째 이유였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발행량도 좀 줄고 있고, 비트코인을 이제 매수하는 매수세도 점차 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이제 유럽에서 드디어 미카라고 하는 유럽연합 암호화폐 이제 규제 법안이 6월 30일부터 이제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미카에 대한 내용은 많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지구상에 있는 가상자산 규제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디테일하고
가장 꼼꼼한 정부 규제다. 이게 이제 총평이고,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스테이블 코인 제한 규제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거칠게 요약하면 유로업에서 쓰는 스테이블 코인은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만 가능해.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 가지 요 발행사들에 대한 규제가 따로 또 있긴 한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유로화 기반이어야 된다.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USDT라든지 여러 가지 법정 통화 기반으로 발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가장 많은 건 달러화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지금 달러화 기반 USDT로 코인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럽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교체되는 요 시기, 이제 어떤 텀이 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동안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이제 잠재적인 매수 압력으로 작용하거든요. 근데 그 매수 압력이 상당 부분 떨어질 수 있다. 요게 이제 아까 크립토 퀀트 자료하고 또 붙여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원래 달러화 기반 USDT의 유동성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4월 말 대비. 근데 유럽에서 또 줄어들 수 있다. 이 날짜가 6월 28일이기 때문에 이때 전후에서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시장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알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사건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은 화면에 보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SEC가 이더리움 이제 조사를 이제 종료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컨센시스가 이제 SEC가 조사하던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증권성 여부 판단을 이제 종료했다. 그럼으로써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SEC가 이제 공식적으로 컨센시스에 보냈던 이제 서한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SEC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자신들의 어떤 조사를 종료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좀 표현했다고 해요. 외국인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통은 굉장히 자신들의 스탠스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완전히 이제 종료가 됐고 앞으로는 추가적인 조사가 없을 거다라고 명백히 밝혀서 이런 것들이 조금 ETF 승인을 높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시장에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볼 거는 뭐냐면, 이건 사실 글로벌 뉴스는 아니고 이제 국내 뉴스인데요. 혼자판 코인판이죠. 이제 업비트에서 이제 김치 코인들이 이제 상폐될 것이다. 이제 7월 달에 가상자산 이제 이용자 보호법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제 코인들은 전부 다 상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루머가 나왔었죠. 그에 따라서 50%가 이제 넘는 사실 하락폭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번 주에 업비트가 공식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말했던 내용들이 이제 사실이 아니다, 루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이제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트코인들이 조금 상승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화면 우측에 있는 코인들 한번 보실래요? 아시는 게 있을까요? 대부분은 모르시는 코인들일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사실 2018년부터 굉장히 의미 없이 여기 상장돼가지고 자금 세탁을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코인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왜 계속적으로 여기다 상장해놓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상폐시켜가지고 전부 다 좀 없앴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좀 글로벌에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고 정말 기술 기반으로 뭔가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더 많이 상장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으로써 이 알트 시장에 대한 다시 업비트가 국내에서 좀 앞장서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톨게이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안 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바이낸스의 CG가 대단한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떤 희생으로 이 어떤 블록체인 시장을 더 크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사실 CG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업비트도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글로벌 벤처 캐피탈들이 다시 한번 주목하는 프로젝트들이 몇 개가 이번 주에 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심바이오틱입니다. 이 심바이오틱은 뭐냐면 아이겐 레이어와 이제 굉장히 유사한 이제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아이겐 레이어가 이제 디파이에서 이더리움을 재예치함으로써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밸리데이터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서비스들의 이더리움의 높은 신뢰성을 아웃소싱 해주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 아이겐 레이어는 이더리움만 사실 지원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 심바이오틱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코인들도 리스테이킹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또 그들의 어떤 네트워크의 신뢰를 다른 서비스에 제공하게 해주는 프로젝트로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중앙화된 아이겐 레이어가 아닌 좀 탈중앙화된 아이겐 레이어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어떻게 작동되는지 잠깐 설명드리면, 리스테이커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에테나나 뭐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알트코인들을 예치를 하게 되시면은 이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이제 검증자들한테 코인이 위탁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 신뢰를 좀 아웃소싱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함으로써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에셋을 지원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서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고, 이거와 함께 같이 나왔던 것이 바로 에테나였습니다. 이제 에테나가 올해 가장 주목받는 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에테나가 발행했던 USDE라고 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재밌는 메커니즘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하면요, 그거에 상응하는 이더리움만큼을 다시 숏을 쳐가지고 중립적인 이제 포지션을 만들어가지고 거래소와 여러 가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제 보상을 받아서 뭐 10% 이상의 어떤 일들을 창출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3조 원이 넘는 스테이블 코인을 짧은 시간에 발행을 하는 기염을 좀 토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에테나가 한 가지 좀 비판받던 게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에테나가 발행한 거버넌스 코인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은 밈코인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 주에 에테나가 지금은 어플리케이션 단위였지만 체인으로 확장을 할 계획을 밝혔고, 거기서 USDE는 이제 에테나가 발행했던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가스 토큰으로 사용을 하고,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심바이오틱의 리스테이킹 자산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좀 유틸리티를 좀 보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도 소폭 이렇게 올라갔는데, 굉장히 좀 재밌는 사실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에테나가 꿈꾸는 세계가 이제 메이커 다오와 굉장히 좀 유사하다는 거예요. 메이커 다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고, 그 다이를 통해서 미국 국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디파이 일들을 끌어다가 자신들 프로토콜에 예치해준 사람들한테 굉장히 높은 일들을 주는 곳으로 유명한데, 에테나는 리얼월드 에셋은 아니지만은 중앙화된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베이시스 거래를 통한 어떤 일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리스테이킹을 통한 일드 창출을 통해서 자신들이 발행한 USDE를 활용처를 좀 높이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보면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무브먼트입니다. 이 무브먼트는 레이어 1과 레이어 2가 있는데,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는 레이어 2입니다. 레이어 2는 이더리움의 레이어 2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기존까지만 해도 레이어 2는 EVM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머신 만 지원을 많이들 했는데, 이 무브먼트는 이제 솔라나, 그 다음에 앱토스, 그 다음에 수이 등 어떤 무브 그 언어를 이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개발자들이 무브먼트 레이어 2에 와가지고 자신들이 개발한 프로덕트를 디플로이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준 게 한 가지 굉장히 특징이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다 개발자들은 솔라나 따로 뭐 앱토스 따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필요 없이 그냥 무브먼트에서 그냥 배포를 하게 되면은 되는 환경으로 좀 변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무브먼트가 시장에서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제 한 주간의 뉴스를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은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안녕. 안녕.